안녕하세요. 그림자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써도 줄지 않는 지갑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많은 돈을 쓴다고 하더라도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다시 원래대로 돈이 채워지는 지갑이 있다면 정말 좋겠죠? 여기 그 지갑을 손에 놓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이루었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낡은 가죽 지갑을 하나 들고 플리마켓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갑을 팔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갑을 열어 1,000원짜리 하나를 꺼내서 생수 한 병을 샀습니다. 지갑 속에는 5만원권 몇 장과 만원권 몇 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매일매일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돈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돈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정확히 1년 전 오늘입니다. 그날은 날씨가 화창한 일요일이었습니다. 베란다에 서서 아래를 내려보니 아마도 우리 아파트에는 플리마켓 장터가 열리고 있었나 봅니다. 여기저기서 옷이며 아이들 장난감이며 천막안에 내어놓고 파는 주민들의 모습이 분주하게 보입니다. 외출을 하면서 지나다 보니 한쪽 구석에 현장 분위기하고는 너무나 안 어울리는 노인 한 분이 오래된 지갑 하나를 놓고 파시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딱 보기에도 나이가 무척이나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다른 상품은 없고 오직 오래된 가죽 지갑 하나만을 놓고 판매하시는 것이 어쩐지 이곳 분위기하고는 사뭇 다르다고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희한한 생각에 무슨 지갑이지? 라고 구경이나 해보려고 가까이 다가가는데 할아버지는 기운이 없는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고개를 떨군 채로 있었는데 지갑은 순 가죽인지 오래되긴 했지만 제법 품질이 나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다 지갑 겉에 새겨진 모래시계 문양은 뭔가 고풍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서 가격이 싸면 하나 사드릴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얼마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도 들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조용히 대답을 했습니다. 사시게요? 1,000원만 주세요. 1,000원? 가격을 들으니까 뭔가 납득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비록 나이가 많으시기는 하지만 행색이 남루하신 분이 아닌데 고작 1,000원짜리 지갑을 파시려고 아침부터 이곳에 이렇게 좌판을 펼쳐놓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할아버지, 가격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1,000원이면 되겠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얼른 지갑을 내 손에 쥐어주고는 그거면 돼요. 그럼 젊은이가 사는 거지? 팔아줄 거지? 그때 할아버지의 눈을 처음 봤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한 할아버지인데 유독 눈빛만은 초롱초롱해서 흠칫 놀랐습니다. 게다가 그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기분 나쁜 눈빛이었습니다. 어쨌든 나는 그 자리에서 1,000원을 들이고 지갑을 사서 바로 현금이며 카드를 모두 그 지갑에 넣어보니 제법 고풍스러운 게 마음에 드는 지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각으로 새겨진 모래시계 문양도 왠지 뭔가 옛날 귀족들이 사용하던 지갑 같아서 얼른 가지고 있던 현금도 지갑에 넣고 외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나는 지갑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건 뭐지? 이거 뭔가 잘못돼서 한참 잘못됐는데 어제 나는 분명 지갑에 5만원 정도를 넣고 있다가 친구들과 만나서 밥을 먹고 집에 돌아올 때 택시비도 내고 거스름돈을 넣어놨으니 원래는 1,000원짜리 몇 장과 만원짜리 한 장 정도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지갑에는 맨 처음 지갑을 사자마자 넣어놨었던 만원짜리 5장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나는 마치 귀신에 홀린 것 같았습니다. 내가 착각을 했나? 밥값을 내가 안 냈나? 하지만 택시비는 분명 냈는데?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날은 출근도 하고 해야 해서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는 이제는 진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분명 지갑에 있던 현금을 꺼내서
담배를 사고 캔커피를 사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다시 10,000원짜리 5장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착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날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나에게 지갑을 팔았던 그 노인을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플리마켓은 이미 끝났고 그 노인에 대해서 관리실이며 경비실이며 물어보고 다녔지만 그 노인을 봤다거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매일매일 쓰는 돈이 저절로 복구가 되는 거라면 이거야말로 진짜 보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나는 얼른 ATM 기계에서 현금 10만 원을 찾아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 10만 원을 다 쓰기로 했습니다. 밥도 사 먹고 커피도 한잔하고 저녁에는 마트에 들러서 삼겹살에 소주도 사서 내일 아침을 기대하며 모조리 돈을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김없이 지갑에는 원래 넣었던 5만 원과 어제 넣었던 10만 원까지 해서 15만 원의 현금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니 어젯밤 먹었던 삼겹살이며 소주병이 그대로 주방에 있었습니다. 이건 결코 꿈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이대로 계속된다면, 이게 꿈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만 된다면 이거야말로 환상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지갑을 열어서 보니 어제까지는 안 보이던 문구가 지갑 안쪽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지갑은 당신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드립니다. 이 지갑에 들어있는 것은 원래부터 당신 것입니다. 이 지갑을 사용하는 동안 절대 거울을 보지 마세요. 거울을 보게 된다면 지갑이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어제까지 분명 없었던 글자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 지갑의 정체는 모르겠지만 거울을 본다면 아마도 지갑의 효능이 사라진다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나는 일단 실험을 더 해보기로 했습니다. 은행에서 나에게 있는 현금을 모두 5만 원권으로 인출을 해서 총 100만 원을 지갑에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은행에 가서 지갑에서 100만 원을 꺼내어 예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잤습니다. 어서 빨리 내일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다음날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은행의 예금은 예금대로 정상적으로 100만 원이 입금이 되어 있는데 지갑에는 도로 100만 원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나는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다시 예금을 하고 다시 지갑에 채워놓고 이런 일을 반복했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생길지 몰라서 은행 계좌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했지만 언제나처럼 이상 없이 입금이 되고 지갑에는 항상 넣어두었던 금액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일주일 만에 완전히 이 지갑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현금을 지갑에 채워 넣었습니다. 안 들어갈 만큼 꽉꽉 채워놓고 그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현금을 전부 꺼내어서 그날 사용할 금액을 빼고 나머지는 모조리 은행에 입금을 하고 잠이 들기 전에 다시 현금을 인출해서 지갑을 꽉꽉 채워놓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는 세상에 그렇게 꿈꾸어오던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그 사이에 수십억의 자산이 생겼고 전원주택에 매일 사진으로만 보던 고급 승용차도 생겼습니다. 정말 그동안의 1년이 저에게는 꿈만 같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직장은 그만두게 되었고 매일매일 그동안 돈이 없어서 못해봤던 일들을 하면서 즐거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수 없어서 면도를 할 때는 대충 전기 면도기로 해야 하는 것과 미용실에 갔을 때는 눈을 감고 있는 것 빼고는 딱히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기운도 없고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느낌이 들어서 보약을 먹기도 하고 몸에 좋다는 것을 이것저것 챙겨 먹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운동도 안 하고 지난 1년 동안 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니 몸이 많이 상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떨어지고 자꾸 잠이 오고 식욕도 많이 줄고 이러는 것이 하루가 다르게 느낌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시간도 많으니 운동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동네 헬스클럽이라도 등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마음먹은 김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몸을 움직이는데
정말 귀찮은 생각이 많이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동네 앞에 나가는데도 무척 힘이 들고 아파트 단지 바로 맞은편에 있는 헬스클럽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멀었었나? 하긴 그동안 지하 주차장에서 차만 타고 다니느라 여기는 걸어본 지가 꽤나 오래됐네. 이런 생각으로 2층 헬스클럽 계단을 올라가는데 한 계단 한 계단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이 찐 건가? 아휴, 계단 오르기가 이렇게 힘드네. 운동하기로 마음먹길 잘했네. 이런 생각으로 헬스클럽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카운터에 앉아있던 건장한 청년이 나를 보자마자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뒤에 누가 있나?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데 그 청년은 다시 나를 정면으로 보면서 할아버지 누구 찾으러 오셨어요? 저는 그때서야 이 청년이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나를 보고 한 소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도 안 돼. 할아버지라니. 내가 동안은 아니지만 암만 그래도 24살밖에 안 된 나보고 할아버지라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다가 사방이 거울로 둘러싸여 있는 헬스클럽의 거울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거울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1년 만에 바라본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주름이 쭈글쭈글하고 백발이 성성한 80대는 훨씬 넘은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혼비백산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도 모르게 돌아와서는 온몸에 식은땀을 흘린 채로 지갑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동안 달라진 거라곤 저 지갑밖에 없어. 라는 생각으로 지갑을 열었는데 거기에는 지폐 사이로 안 보이던 메모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거울을 마주한 당신, 이제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즐거우셨나요? 당신이 원하던 것들을 모두 이루셨나요? 이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 언제 당신이 꺼내 쓰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저는 당신이 꺼내 쓴 만큼 당신의 인생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에 써야 할 돈을 오늘 하루에 다 쓰신다면 당신의 인생도 오늘로 끝이 납니다. 당신이 거울을 보고 당신의 노화를 눈치채기 전까지 이 계약은 유지됩니다. 당신의 눈은 늙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당신이 늙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할 테니까요. 억울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온전하게 당신이 당신의 돈을 미리 꺼내어 쓰신 것이니까요. 그럼 남은 생명을 마저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나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지갑에서 꺼내어 쓰고 흥청망청했던 모든 돈은 지갑이 없었다면 평생 동안 내가 벌 수 있었던 그런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꺼내었을 때마다 나의 수명은 단축이 되었고 그만큼 노화가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울을 보지 못하게 한 이유가 내가 급격하게 노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을까? 게다가 눈과 청각만큼은 젊음을 유지시켜준 건 역시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자신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던 걸까? 나는 지갑을 벽으로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절규하며 소리쳤습니다. 내 선택이라고? 나는 선택한 적이 없어. 돌려줘! 돌려달라고! 그때 방바닥에 뒹구는 지갑 사이로 작은 메모지 하나가 더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지를 꺼내어 읽어보았습니다. 선택을 되돌리는 방법. 지갑의 새 주인을 찾아주세요. 지갑의 새 주인이 지갑을 사용할 때마다 당신의 재산과 생명은 나누어집니다. 지갑의 새 주인이 당신이 가졌던 재산만큼 다 사용한다면 당신은 원래대로 생명을 돌려받고 지갑을 통해서 얻게 된 재산은 잃게 됩니다. 선택하시겠습니까? 단, 지갑의 새 주인은 반드시 판매를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나는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지난주에 플리마켓에 참여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이 지갑의 새 주인을 찾으러 길을 나섭니다. 어쩌면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일지 모를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어 생수 한 병을 사 마시고 오늘 이 지갑의 새 주인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나에게 이 지갑을 팔았던 그 노인은 어쩌면 저 앞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 청년 중에 한 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늘 당신께서 이 지갑의 주인이 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미 악마의 지갑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대출금,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같은 것들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미래의 내가 벌 수 있는 돈을 미리 쓰면서 현재를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악마의 지갑에서 꺼내어 쓴 대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돈을 버는 일에 쓰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악마의 지갑에서 내일을 꺼내어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